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테마는 총입니다.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총이란 그 테마에 별로 이렇게 익숙지 않으시고 그러실 건데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제목에 다루듯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무조건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이후 총을 사야 되는 제가 이유를 여러 가지 이렇게 판 발자국 이렇게 점차 아,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사실은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서투르고 그리고 이제 또 평상시 한국말을 안 쓰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총이라는 그 테마가 되게 그 예민한 그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엄두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시선과 문화가 이제 미국식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첫 번째로 그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보다시피 미국에서는 저도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봤지만 없을 때도 많아요. 다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필수품도 팔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제 필수품 매일마다 바뀝니다. 하루는 휴지, 그 다음 날은 물, 그 다음엔 달걀, 이제 또 제가 다루고 싶은 건 총과 총알. 이제 그걸 다루고 싶은데 그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그만 가게, 총을 파는 가게 얘기인데 뉴스에 떴는데 그 5일 만에 판매하는 그 물량을, 아니요, 5일 만에 한 달치를 팔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제한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게 3월 17일 뉴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4월 1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제 친구들도 저는 이제 총을 되게 그 좋아하거나 이제 총을 이제 총 쪽에 제가 이제 많이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걔네들은 이제 총과 반대를 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니까 나도, 왜냐면 폭동도 생길 수 있고 이제 깡패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혹시 경찰이 감기 들어서 자기를 못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총을 사야겠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생각이 이제 총을 사게 됐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총도 못 사고. 총 지금 살 수가 없고 인터넷 가봐도 살 수가 없어. 아무것도 지금 다 팔려갖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영어로 돼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래프에서 이 줄을 보시면 이제 총이 팔리는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이제 이게 이제 2004년에서 2020년 더 옛날에도 이제 1900, 이게 2001년도 9.11 사건, 미국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총이 팔리는 이게 그 숫자인데, 9.11 사건 때 이제 그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총을 많이 샀나 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가 미국에서는 이제 보수 쪽이랑 진보 쪽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진보 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총을 더 이상 이제 못 사겠구나 그런 걱정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이 샀어요. 오바마가 투표되자마자 많이 샀고 계속 많이 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총 사건들이 미국이 생길 때마다 그 진보 쪽에서는 총을 아예 사람들을 못 사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걱정이 돼서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이상 절대 못 사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총을 많이 사고. 이제 코로나에 이렇게 제가 좀 피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코로나 일단은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게 지금 왜냐면 뉴스가 계속 오늘 나오면 이제 옛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는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부터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왜 한국 사람들이 총을 사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국 헌법의 그 밑에 안에 그 되기 때문에 미국 조정에서 미국 정부에서 쓰는 헌법에서 다 따라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요. 미국 헌법 수정 헌법 제2조에 보시면 총을 사실은 이게 되게 지금 위키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쳐서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이제 총이 이제 무기거든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권리는 총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피가 흐르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제비교포든, 미국에 사는 시민권이 아니라도 영주권자도 이게 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법으로 이게 불법은 아니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 왜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좀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면 더 이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신데, 지금 제가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집에 다 자물쇠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문을 잠고 이렇게 단속하고. 그런데 딴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면 그게 좀 더 말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문을 단속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물쇠를 이렇게 사서, 그리고 뭐 락을 시키든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권리가 있는데 안 하는 게 첫 번째, 그게 문제. 근데 나중에 이제 더 얘기를 하면 이제 말이 되겠지만, 지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자물쇠는 필요한데 왜 내가 총이 필요하냐? 자,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왜 필요하냐, 이제 중요한 파트가 여기 왔습니다. 자, 이게 영어로 돼서 사실 한국말로는 위키 백과사전에서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11년도에 이게 지금 한 9년이 됐죠. 근데 2011년에 뉴욕 도시에서 맥심 갤맨이라는 사람이 28시간 안에 사람들을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4명을 죽였고 5명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으로는 하지 않지만 사람을 칼로 이렇게 막 공격한 거, 이게 막 마약도 하고 막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전철에 타서 마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소리는 대충 알아요.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맥심 갤맨, 이걸 알아보시면 이게 나올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다칠까봐 그 사람이랑 싸워서 막 찔리기도 하고, 막 머리도 찔려서 뇌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등도 찔리고 막 엄청 많이 찔렸는데, 그 사람이랑 사투를 싸워서 결국 칼을 뺏었는데, 경찰이 사실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요. 근데 그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이 경찰이 나를 안 도와주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고. 어떻게 경찰이 도리는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그걸 소송했는데 졌어요. 그게 결국 재판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이면 Lozito vs New York City라는 그 재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는 경찰이 시민을 보호할 도리가 있는데 안 도와줬다, 그렇게 했는데 이걸 졌어요. 이 사람이 재판 가서. 왜냐하면은 여기 뉴욕 도시에서는 경찰이 사람을 보호할 그런 도리가, 그러니까 한국말 임무가 없다. 여기는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경찰이 사람을 보호할 특별한 임무가 없다는 그 결과로 그 사람이 결국 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경찰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임무는 사람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시민을 보호하겠지만, 근데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또 이게 두 번째 이게 나온 거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총사건이, 여기 유명한 총사건이 있었어요. 플로리다에 17명 학생들이 죽고, 파크랜드 슈팅스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또 그 학생 마르조리 스토먼 더글라스 학교에서 그 다니던 학생들이 소송을 했어요. 왜 그 경찰들이 보호해 주는 걸 못했다고. 그래서 소송을 해서 했는데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미국 헌법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 헌법으로 아니면 미국의 그 주에 그러니까 경기도 미국에서는 도가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 주의 법이나 경찰이 어, 경찰이 그 사람을 시민을 보호할 임무가 없다. 그리고 그 보호할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그 재판장에서 이렇게 재판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호할 사람은 진짜 웃긴 이 얘기 해도 될까요? 보호할 사람은 이 경찰에 잡혀 있는 사람만 보호할 그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머리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의 그런 교도소 있잖아요. 그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 거기 그런 곳에 그 사람들은 보호할 임무는 없지만 임무는 있지만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시민을 보호할 임무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참으로 엄청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찰이 나는 총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경찰을 부르면 되니까. 경찰을 불러도 이 사람이 우리를 보호할 임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큰 그걸 다 믿고 사람들이 나 9일 미국에서 911이거든요. 911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그걸 믿고 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 경찰들이 우리를 보호할 임무가 없다. 그리고 이게 언제 현실적으로 되냐? 자, 이건 다 알다시피 1992년도 LA에서 폭동 생긴 일인데 그때 한국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곳은 여기 한국 사람들 관련돼서 이제 위키에서 나오는데 이게 한국 가게들이 2,300개가 공격을 당했고 거의 이게 저는 정확히 이게 4억 달러? 4억 달러 제가 정확하게 400 million dollars in damage. 엄청나게 그 당시 때 지금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 엄청나게 크게 당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때 총도 사고 그래서 이제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한국 사람들이 총을 사야 되는 이유는 그때도 여기 보면은 백인들은 이렇게 도와주러 갔는데 이게 경찰들이 이게 힘이 딸리니까 숫자가 모자라서 한국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고 이 미국 시민이라도 이렇게 똑같은 취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가족과 내 자신은 내가 보호할 임무는 나밖에 없어요. 경찰도 임무가 없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이후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은 지금 총을 사기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이 사건이 폭동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고 미국이 전체가 나라가 하락해서 망할 그 위기에 처해지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난 후에 살 수 있을 때 한국 사람들도 이 미국 수정 헌법 제2조에 따라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미교포들은 그리고 뭐 영주권이 있어도 그걸 총을 사는 걸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왜냐면 필요할 때는 없어요.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 약이 필요한데 그 약이 없고 보호해야 되는데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때는 총이 없고 총알도 없고 그리고 휴지가 필요한데 휴지가 없어요. 우리도 손으로 닦을 뻔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전에 이제 가족을 생각해서 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드는 것처럼 이게 문을 단속하는 거나 총을 사는 거나 사실은 이게 거의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그런 거예요. 권리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잘 몰라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임무는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추천해드리고 다음 비디오에서 더 이런 얘기 좋아하시면 제가 이제 더 총대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총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